파란리본TV입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코너이죠.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라는 내용을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98번째고요. 결정장애 치유 3번째입니다. 현대사회의 결정장애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결정장애 혹은 선택장애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결정장애 혹은 선택장애, 이게 무슨 심리학적인 임상 용어가 아닌데도 우리는 아주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제쳐놓고라도 저부터가 일단은 결정장애자다, 심각한 결정장애자다, 나는 그런 고질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듯이 말을 하곤 합니다. 또 사람들은 선택장애, 결정장애라고 해도 그게 무슨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지도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이렇게 선택장애, 결정장애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이 현대사회가 너무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고르더라도 너무 많은 선택지, 너무 많은 사양, 너무 많은 고려점, 너무 많은 제품, 이런 게 있어서 한번 고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나소닉 전기 면도기를 10년 넘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1년 전쯤부터 절상력이 좀 시원찮아졌고요. 그래서 면도를 해도 거칠거칠한 면이 남아있고, 또 한번 충전하면 한 2, 3주 이상 아주 오랫동안 같은 그 배터리가 하루 이틀이면 바로 방전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다 됐구나, 이제 새 거를 사야 되겠다,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려고 봤더니요, 선택지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 전기 면도기 딱 하면 떠오르는 필립스라든지 브라운이라든지 이런 아주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 제품들도 있고요. 물론 여기는 아주 비싸고 또 제품도 다양하죠. 그런데 또 국내에서 나오는 조아스라든지 파테크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면도기를 몇 번 검색했다고 이 컴퓨터 알고리즘이 얼마나 예민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휴대폰과 제 PC에 계속 광고를 쏘아댑니다. 정말 이 광고의 홍수 속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아주 큰 고민에 빠지게 되죠. 자, 그 고민을 1년 넘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결정하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국내산 제품으로, 국산 브랜드로 선택을 했는데 제품을 바꿔보니까 디자인, 또 성능, 또 포장 상태 전혀 외국의 유명 브랜드에 못지 않고요. 또 절삭력도 아주 좋고 소음도 적고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3배에서 10배 정도가 싼 아주 저렴한 그런 전기 면도기를 샀죠. 자, 그러면서 일단 전기 면도기를 새롭게 구입을 한 이후에는 더 이상 면도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어졌죠. 결정하고 나면 그 이전에 결정에 고민되었던 모든 요소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 면도기 하나를 사더라도 외국산 브랜드냐, 유명 브랜드냐, 국산 브랜드냐, 효용성이 어떠냐, 또 후기들을 또 읽어보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최종 구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현대인들은 이렇게 눈 뜨는 순간부터 선택의 연속, 결정의 연속 상황에 놓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신체의 일부가 된 스마트폰을 열어서 SNS를 확인을 해보죠. 그래서 내 SNS에 누가 답글을 달았는지, 혹은 또 지인들의 SNS가 뭐가 올라왔는지, 그걸 보는 순간 좋아요를 눌러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댓글을 달아야 되는 건지, 댓글을 달 때도 이모티콘만 보내야 되는 건지, 또 댓글을 꼭 써줘야 되는 건지, 단문인지 장문인지 어떤 느낌으로 보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결정 상황에 놓입니다. 또 바쁜 현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할까 말까, 아침 식사하는 동안에 그 시간만큼 잠을 더 잘까, 간편식을 먹을까, 거하게 먹을까, 제대로 먹을까, 나중에 브런치를 먹을까, 온갖 고민들 상황에 빠지게 되죠. 집을 나서면 이어지는 선택의 기로 수없는 어떤 순간순간의 결정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복잡
복잡한 사회일수록, 복잡다단한 사회일수록 선택을 해야 될 일이 많고, 결국 너무 많은 선택지는 결정장애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음식점 가면 결정장애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에 가거나 패밀리 레스토랑에 이렇게 가보면요, 너무 많은 선택지, 그래서 서빙하는 직원이 딱 이렇게 이 무릎을 낮추어서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이것저것 물어오면 참 그럴 때 어떨 땐 난감하고 몰라서 곤란한 경우도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곤란한 경우도 꽤 많은데요. 특히 개인의 어떤 취향을 존중한다는 차원, 그런 관점은 존중하지만 때로는 그게 도리어 더 불편하고 귀찮게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에 들어가면 단일 메뉴만 있는, 단품만 있는 그런 식당이 오히려 속 편하고 훨씬 더 맛도 좋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어떤 식당은요, 특히 기사식당 같은 경우는 자리에 앉자마자 1분 안에 상차림이 완료되는 식당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손님의 선택지는 전혀 없죠. 식당에서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는 대로 먹는 게 사실은 속 편하고 어떤 기대치도 있고, 늘 거기 자주 가는, 매일같이 가는 사람들은 요일 별 메뉴가 있고 반찬도 그 제철에 맞게 그때그때 바뀌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그런 장점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식당이 음식을 잘한다는 전제 하에 그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선택, 너무 많은 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은 오히려 우유부단한 성격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 많은 선택지는 도리어 만족도가 떨어지고, 만족도가 떨어지면 행복도도 동시에 같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은 너무 많은 풍요 속에 있고, 그 풍요 속에는 다양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서 너무 많은 선택지가 도리어 생성되었고요. 그것이 오히려 결정장애를 유발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OECD 국가 가운데 어린이날이 되면 아이들의 만족도, 행복도를 조사하는 게 나오는데 그 만족도는 항상 바닥에 해당되죠. 자, 왜 그런가?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너무 풍요로운 세대에 태어나서 풍요 속에서만 성장을 했고,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선택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행복도가 떨어졌다는 거죠. 특히나 통합적 사고가 형성이 안 된 유아기에 너무 많은 선택권을 부여받으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 아이는 커서 결정장애에 걸릴 위험이 다분하다는 거죠. 자, 때로는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 취향도 존중해 줘야 되겠지만 너무 많은 존중과 너무 많은 선택권은 도리어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자, 미니멀 라이프, 최소한의 것, 어떤 줄여서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자라는 그런 어떤 발상인데요. 그 유명인들 중에 꽤 많습니다.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는요, 항상 늘 어떤 같은 스타일을 고집한다고 그러죠. 회색 티셔츠와 청바지와 회색 티셔츠. 그 이유는 결정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 때마다 옷을 갖춰 입어야 되고 맞춰 입어야 되고 골치 아파서 그냥 청바지에 회색 티셔츠, 이게 다나의 자기의 어떤 그 랜드마크처럼 뭔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야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재빠르게 준비할 수 있고 이 결정 장애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에서 이 결정 장애를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미니멀 라이프가 아주 유용하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 물건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전체를 다 재조정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삶의 방식을 재조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자기만의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장애, 결정장애에 걸렸다면 자신의 삶을 재조정하는 게 필요한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을, 꼭 내가 필요한 게 뭔지, 필요 없는 것들은 뭔지,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축소시키고 최소화시키는 좀 단순함으로 가는 그런 삶의 지혜가 필요하겠죠. 자, 마치면서 질문 2가지 드립니다. 왜 현대인은 결정장애자가 많아질까? 또 2번째, 왜 너무 많은 선택지는 우유부단한 성격을 유발할까?